AAP의 5가지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구나 익히신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 세우기의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자, 돌아보기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AAR의 1번 질문. 얻고자 한 것은 뭐냐? 과거형이죠. 계획하기는 똑같아요. 그냥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역시 중요한 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M자, 측정 가능성.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목표를 묻는 질문인데 그 목표를 묻는 질문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영어 이니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M자입니다.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목표가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현재의 모습은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문제는 통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넌 문제야. 그러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나 지식 경영에 있어서 문제의 정의는 뭐라고 내리냐면 A와 B의 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문제란 뭐냐? A와 B의 차이예요. A는 as is입니다. B는 to be예요. 현재의 모습과 바라는 모습과의 차이를 문제다 이렇게 불러요. 그걸 problem이라고 부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건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가까운 겁니다. 기대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개그 속담 중에서요. 내비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대답하시는 분들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입니다.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군요. 29입니다. 내비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거는 조직이나 개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 즉 기대하는 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갭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문제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몇 킬로 좀 빠졌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뭔가 유능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 내가 늘 평안했으면 좋겠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것과 현재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 원하는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차이가 있으면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방향성이겠죠. 자, 3번 질문은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최적의 대안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건데 3번 질문은 뭐냐면 최적의 대안이 뭐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 뭐냐? 자, 한 점과 어느 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점의 연속을 뭐라고 부르죠? 네, 직선. 굉장히 수학 시간 열심히 하신 분이 여기 있어요. 직선이라고 불러요. 어느 한 점과 평면상의 어느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점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단거리로 연결하는 점의 연속을 우리가 선, 직선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의 봉우리와 미래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많은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을 약간 다른 말로 따라해주세요.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이 뭐냐? 이게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 최적의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AAR에서 차이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했죠. 이거 외부 원인 금지, 태도 원인 금지였죠. 뭘 발견해요? 행동을 발견하는 거였잖아요. 그 행동을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게 문제 원인으로 됐어요.
그럼 계획할 때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게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 3번 질문은 오랫동안 머무르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개인의 창의적인 두뇌도 움직여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도 움직여야 되고 어떤 지적인 프로세스도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조언도 듣고 책도 읽어보고 직장인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최적의 대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따라해주세요. 해야 할 것은 먹고자 하는 건 몸무게 5kg 빼기. 최적의 대안 무조건 헬스장 한 달 등록하기. 해야 할 건 뭐예요? 오늘 당장 가서 티켓을 끊는다. 일주일에 4번씩 온다. 올 시간 아침 6시부터 7시. 와서는 유산소 운동 40분, 근육 운동 20분, 코치에게 15분 피드백.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걸 하는 겁니다. 책을 한 달 동안 5번을 읽겠다. 최적의 대안. 아침 1시간 빨리 출근하기. 해야 할 것? 밤에 8시 이후로는 밥을 안 먹고 10시부터는 잠을 자고 지하철은 머리 타고 아침에 와서 첫 번째 읽을 책은 뭐고 읽을 때 정리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세우는 것이 4번 질문이에요. 해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해주세요. 피드백 계획은? 일반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모듈하고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근데 AAP에서는요. 피드백 계획하는 것을 계획할 때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계획할 때 피드백을 계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드백 계획은 뭐냐면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할 것이냐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살을 빼기로 했다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내 남친에게 내 여친에게 그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또는 살을 뺐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자기 보상으로 옷 한 벌 나에게 사주겠다.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공약을 했다면 공약했던 사람들에게 사인 받아오겠다. 내 스스로를 나의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피드백 계획입니다. 또 피드백은 최종 순간에만 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고 중간중간 과정상에서 한 달 동안 이 액션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내가 피드백하겠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점검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피드백입니다. 이번 달 매출 3천만 원 하기 최종 피드백 월 말에 매출 전표를 가지고 사장님에게 보고하는 것. 이게 최종 피드백이겠죠.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나가겠다. 한 달에 3천만 원 하려면 일주일에 8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첫 주가 지난 다음에 800만 원이 되었는지 사장님과 토론하겠다. 두 번째 주에 하겠다. 세 번째 주에 하겠다. 이것도 피드백 방법이에요.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피드백과 중간 피드백을 다 의미해요. 즉 우리는 이제 AAR을 배웠으니까 AAR을 언제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AP의 1번 질문 함께 합시다. 얻고자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주세요. 현재의 모습은? 얻고자 하는 것과 현재의 모습과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문제를 가장 단거리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해주세요. 최적의 대안은? 전략을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고 오랫동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다음 질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효과적인 행동이냐라는 검증이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하다가 바꿔요. 자꾸 자기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요.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3번 질문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 일은 먼저 하고 이 일은 나중에 하겠다.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 일은 직접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4번 질문이에요.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따라해주세요. 피드백 계획은? 이 일을 최종적으로 언제 피드백하겠다. 중간 과정에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겠다. 이게 5가지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자, 1번 질문이 뭐라고요? 2번 질문? 3번? 4번? 5번? 이 5개의 질문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3번입니다. 여기
여기에 인간의 두뇌와 여러분의 지적인 사고가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 여기에 오래 머물러 계셔야 돼요. 이게 전략을 발견하는 질문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심화 과정도 필요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옆에 있는 짝꿍한테 이 5개의 질문을 30초씩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짝꿍 바라보시고 내가 너 뷰티풀하다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씩 이야기 시작해주세요.